우리 동네 잡학사전, 지금 서대문구는. (7월 28일) 방송 DJ 이동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곧 생일이에요. 생일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어렸을 때는 생일날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또 최대한 많은 선물들을 받고 많은 축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물론 감사하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가족, 이렇게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축하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일을 보내시나요? 그러면 7월 28일 방송 노래 들으면서 시작해볼게요. 첫 곡은 조지의 좋아해입니다. 용기 내어보려 노력했는데 왜 네 앞에서는 다 어색해지고 꽤 자연스럽던 내 인사마저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그저 웃어주는 널 바라보면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져. 늘 서툴렀었던 내 못난 표현에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 널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나도 몰래 설레었어. 누구보다 널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듯 서 있을 거야. 우리 잠시라도 마주칠 때면 괜히 너의 눈을 피하게 돼. 잘 몰랐었던 너의 작은 오해에도 하루 종일 고민했었어. 널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나도 몰래 설레었어. 누구보다 널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듯 서 있을 거야. 아마도 많이 달라졌었겠지.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땠을까? 우리 조금 달랐을까?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의
첫 곡으로 조지의 좋아해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죠. 서대문구의 소식들을 접해보는 서대문구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28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이 방한해 서대문구 어린이 축구단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 스미다구는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로 초등학교 어린이 축구단 교류는 2001년 시작되었습니다. 짝수 연도에는 서대문구 어린이가 일본으로 가고 홀수 연도에는 스미다구 어린이가 일본으로 옵니다. 스미다구 어린이가 한국으로 옵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은 인솔자를 포함해 40명이며 오는 29일에서 30일 서대문 인조잔디구장에서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축구 경기 외에도 3박 4일 홈스테이와 삼색콩 다식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합니다. 어린이 축구 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또 올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양 지자체 간 기념 선물 교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어린이 축구 교류는 양 도시의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축구 꿈나무들이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나라를 가깝게 느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대문구와 도쿄의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 교류를 4년 만에 재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 축구에 대한 인기가 정말 뜨겁죠. 손흥민 선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까지 정말 그야말로 한국 축구 스타들의 성장이 눈에 띄고, 또 조규성 선수도 그렇죠. 이렇게 유명 선수들이 해외로 도전을 하고 또 해외 팀들이 국내에 방한을 많이 하면서 축구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이 파리 생제르맹, 또 스페인의 명문구단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잉글랜드 프리미어의 명문구단인 맨체스터 시티, 이런 해외 유수의 팀들이 국내를 방문하면서 또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팬 서비스를 하면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 때부터 서대문구와 도쿄 스미다구 이 이웃나라끼리의 축구단 교류, 이런 것들이 양 국가 로 가면 너무 거창한가요? 이 서대문구와 스미다구 어린이들 사이에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국가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고 그런 친구들의 삶을 이해해보는 게 정말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날씨가 좀 더워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아이들은 안 힘들어하죠. 저희 어른들만 힘들어하는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만, 이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 그리고 서대문구 어린이 축구단 모두 즐거운 추억 또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그런 뉴스였네요.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서대문구가 8월 7일, 9일, 11일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성인 등을 대상으로 연세 인문학 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캠프는 인문학 강의, 캠퍼스 투어, 윤동주 기념관 견학, 에세이 공모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인문학 강의 첫날에는 손현정 연세대 불문과 교수가 언어, 몸짓, 소리, 다면적 소통, 유현주 연세대 동문과 교수가 미래의 문화 들여다보기, 문자와 디지털 코드란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둘째 날에는 박예경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잘 몰랐던 아리랑,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내 안의 완벽주의로 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합니다. 셋째 날에는 유광수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가 홍길동전을 둘러싼 불편한 시선들,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인 편혜영 작가가 소설 읽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7일 캠퍼스 투어는 교육과학관, 연희관, 본관, 중앙도서관, 이한열동산, 광해원, 박물관 등으로 이어지며 9일에는 윤동주 기념관 및 언더우드가 기념관 견학이 마련됩니다. 모두 재학생 홍보대사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에세이 공모는 챗GPT 시대의 글쓰기를 주제로 합니다. 캠프 참여자들 중 희망자는 A4용지 3매 분량으로 내용을 작성해 8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내면 됩니다. 우수작 5건에 대해서는 캠프 마지막 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8월 5일까지 6개 프로그램별 100명씩 선착순 모집 중이고요. 6개 모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4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캠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02-2123-79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서대문구가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인문학 캠프를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인문학, 사실 요즘에는 농담처럼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이 문과들에 대한 어떤 인문학에 대한 실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난스러운 폄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하고요. 어떤 장난스러운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아왔었죠. 하지만 이 인문학이란 것은 결국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과학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세 인문학 캠프 정말 연세대학교에 재학하시는 또 연세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또 편희영 작가님 등등 이렇게 정말 명망 높으신 분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고등학생 성인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 캠프 참여하셔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안의 완벽주의를 통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란 이 강의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동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강의이신데 완벽주의라고 하면 보통은 불행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사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를 통해서 행복해진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연세대학교와 함께하는 인문학 캠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정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가 다음 달 15일까지 북가자 1동 중앙근린공원, 남가자 1동 가재울 어린이공원, 홍제동 문화촌 어린이공원 등의 어린이 물놀이터 3곳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문화촌 어린이공원 물놀이터는 지난해 12월 준공해 올해 처음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3곳 모두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매 시간 45분부터 정각까지는 휴게 시간입니다. 7월 17일과 8월 14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물놀이터는 수돗물을 사용하며 매일 교체합니다. 야외 샤워기와 간이 탈의실, 그늘막을 갖췄습니다. 군은 올 연말 연희동 해달별 어린이공원에 물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어린이 물놀이터 3곳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과자 1동 중앙근린공원, 남가좌 1동 가재울 어린이공원, 홍제동 문화촌 어린이공원 이 3곳을 운영하는데요. 문화촌 어린이공원 물놀이터는 지난해 12월 준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여름을 맞이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물놀이 좋아하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함께 꼭 손잡고 방문하시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뉴스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회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인문학 캠프나 또 물놀이터 이용이나 또 이 서대문구 어린이들과 일본 어린이들의 축구 교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뭔가 좀 더 서대문구를 이해하고 서대문구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재범과 아이유가 부른 가나다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랑 노래만 흘러나와.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 난 한국말까지 서툴러 번역기도 전혀 도움 안 돼. 네 맘엔 어떨까 걱정만.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Baby 정말 생각 안 나. Body language로 자신 있어. 보여줄게 girl just give me some your time. Yeah. 너를 보면 손에 땀나. Yeah. 긴장 풀게 한번 웃어줘. Let me take you on a magic carpet ride. Yeah.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걱정만 이 맘을 조금 알 것 같아. 내게 좀 더 다가서 볼까 고민해 매일 밤.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계속 네 생각이 나. 이런 내 모습이 왜 낯설까. 번역기 위에서 헤매는 네 손가락까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걸. Okay. Body language도 나는 괜찮아. 너 생각 안 나면 그냥 웃어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오늘 밤. Okay. 내가 나쁜 남자처럼 보여도 너를 볼 때면 맘이 열어져. I wouldn't mind if I had yours.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사.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직도 가끔 네 생각이 나. 어렵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지난 날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난 하지만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은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멜로망스 김민석의 예뻤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서대문구 출신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서대문구 사람들 출발합니다. 오늘 만나볼 서대문구 출신 인물은요, 전설 중에 전설, 전인권입니다. 전인권은 195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지중학교와 명지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명지고등학교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서대문구 출신 인물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이 서대문구에서 출생을 하신 분들 위주로 다뤘는데 명지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서대문구 출신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들국화의 리드 보컬이자 198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을 정립한 아티스트 전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토박이로 태어나서 현재까지도 삼청동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인쇄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분가하면서 어머니, 형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삼청동에서 거리가 있는 명지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서울 종로구 일대에는 지금은 강남으로 이전한 수많은 명문고등학교들이 즐비했었고요. 특히 경기고등학교가 바로 삼청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비평준화 시절이라 서울 강북에 있던 어지간한 중고등학교를 다 떨어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 것 같다는 추측이 있네요. 당시에는 청와대 뒷길도 막혀 있었고 세검정은 개발도 되지 않은 시절이라 삼청동에서 명지중고등교까지 통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고교 시절에는 공부보다는 미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교 1학년 때 규율부 학생들과 싸움을 한 후 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이후 음악에 심취해서 삼청공원에서 기타를 치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년 시절 음악 감상실 쇠부르 출신으로 전국을 유랑하며 통기타 업소에서 노래하곤 했습니다. 쇠부르는 이종환이 운영하던 통기타 업소로 1970년대 초 통기타 진영의 중심이었던 세시봉의 쇠퇴 이후 새로운 통기타 가수들의 중심이었습니다. 1978년 강인원, 이주원, 나동민과 따로 또 같이로 활동하며 맴도는 얼굴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는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후에 인터뷰에서 불태우고 싶었던 음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1980년 초부터는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던 함춘호의 소개로 키보디스트 허성욱과 기타리스트 조덕환, 드러머 한충군을 만나
강릉시의 한 디스코텍에서 밴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되었을 때 키보디스트 허성옥의 부모가 찾아와서 팀이 해체가 됐고요. 1982년 허성옥과 함께 다시 통기타 업소인 가스 등 모노에서 통기타 음악을 했습니다. 이때 모노에서 활동하던 최성원을 처음 만났는데 최성원은 당시 매일 그대와 같은 자작곡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최성원, 전인권, 허성옥 세 사람은 전인권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4년 봄 무렵에 음악적 견해 차이를 보이던 최성원과 전인권 그리고 허성옥은 전인권의 모친상 이후 해산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인권의 해고에 따르면 전인권 트리오의 해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성원, 허성옥과의 활동은 1984년 5월 어머니의 죽음과 각자의 의견 차이로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 삼총사는 방배동에 이트라는 연주실을 연습 장소로 택해 쓰고 있었는데 포크록을 하고 싶어하는 최성원, 클래식 하길 원하는 허성옥 간에 가끔 마찰이 일곤 했다. 그러던 차에 암으로 오랫동안 알아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으로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성원이와 성옥이도 잠시 헤어져 있게 되었다. 일간 스포츠 스타스토리 발췌. 하지만 같은 해 여름 조덕환의 권유로 전인권, 조덕환, 허성옥 세 사람이 밴드를 결성합니다. 1984년 겨울에 밴드 들국화가 결성됐으며 1985년 6월에는 최성원이 재합류했습니다. 데뷔 앨범은 1985년 9월 발매됐습니다. 그동안 들국화의 곡들은 드럼 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리듬이 강조되지 않아 포크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앨범 녹음 과정에서 드럼과 더불어 일렉 기타 세션이 추가됐고 결과적으로 들국화의 곡들은 이전보다 락적인 이미지가 더 강화됐습니다. 헤비메탈 밴드 백두산 아시아나의 기타리스트였던 김도균의 회고에 따르면 들국화는 포크 음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들국화 1집은 발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성공하였으며 후에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솔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판소리 명창들에게 창을 배워서 동굴에서 1년 동안 득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외에서도 찾기 힘든 독자적인 창법을 지니게 됐습니다. 1980년대 당시엔 높은 톤의 미성과 허스키한 쇳소리가 혼재된 독특한 음악의 보컬이었습니다. 음역도 높아서 벨팅을 통해 3옥타브대의 고음을 쉽게 소화해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목소리가 가늘고 톤이 높았기 때문에 양희은의 성대모사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미성과 피나게 갈고 닦은 창법으로 당시에는 레드 제플린과 딥퍼플, 스틱스 같은 외국 록밴드의 곡 커버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들국화는 1987년 해체됐습니다. 들국화 해체 이듬해인 1988년 1집 앨범 파랑새를 발표하며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틀곡은 사랑한 후회와 후속곡 돌고 돌고 돌고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솔로로 성공적인 전향을 했습니다. 1989년에는 전인권과 가야 밴드를 결성하고 2집 언제나 영화처럼을 발표하고 활동했으며 특히 콘서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1995년에는 들국화를 재결성해 3집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곡 우리 등이 괜찮은 반응을 얻었지만 전인권을 포함한 모든 멤버, 전인권을 제외한 모든 멤버가 교체됐고요. 들국화의 원년 멤버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앨범을 정식 들국화 앨범으로 치지 않는 들국화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공연 위주로 활동하다가 2003년 3집 다시 이제부터를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고 유명 CF에 출연해서 인권이 라이프라는 유행어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윤주 사건과 불법 약물 복용으로 인한 투옥,
뭐 병원 입원 등 전인권의 인생 말기가 좀 어렵게 지나가는 듯 했으나 꾸준한 치료로 다시 가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들국화가 드디어 재결성됐습니다. 이때 성찰을 많이 하면서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 드러머 주찬권의 죽음으로 들국화 활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60대의 나이에 다시 불타오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멈추기 싫었던 전인권은 자신의 이름을 필두로 한 전인권 밴드를 결성합니다. 전인권 밴드는 2014년 9월 정규 앨범인 2막 1장을 내고 2015년 12월 미니 앨범 전인권 밴드 겨울 이야기를 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싱어게인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경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스타일의 음색과 창법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 가요계에서 가창력으로는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들국화 선생님의 노래, 들국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이 전인권 선생님의 노래 실력은 사실 뭐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정말 인기가 많았었고 실력도 뛰어난 보컬이고요. 늘 보컬 컨디션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판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성대 상태가 창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변했는데 이 소리꾼의 성대는 의학적으로 성대 결절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불법 약물 관련해서는 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명지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던 서대문구 출신 인물 이 전인권, 가수 전인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수 전인권의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반 없지. 울며 웃던 보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반 없지.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넌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보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는 없어. 갖고 왔던 보는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은 내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이야기.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진아 기념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진아 기념 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 서대문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미국 유학 중 사고로 숨진 이진아 학생의 가족이 사제를 기증해 설립된 구립도서관입니다. 책을 좋아한 이진아 학생을 기리기 위해 가족들이 딸의 생일날 개관하였으며 운영은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상, 2011년 특별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서관 전체 시설 규모는 228평, 건축 면적 198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주요 내부 시설로는 모자 열람실과 어린이 열람실, 멀티 문화 감상실, 전자정보 열람실, 도예공방, 문화사랑방, 강의실, 문화창작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소장도서로는 문화, 사회과학, 예술 분야 등의 일반 도서 45,596건과 아동도서 19,162권, 유아도서 11,463권 등 총 76,21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도서 자료는 점자도서 115권, 전자책 2,381점, 웹 콘텐츠, 오디오북, DVD 등 다양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북콘서트 개최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독서 캠프, 다문화 세계체험, 특별 초청 강연, 동화 구연 페스티벌, 영화 상영, 행복한 저녁 특강, 세계문화 체험놀이, 찾아가는 도서관, 오디오북 스마트폰 서비스, 심리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강좌로는 EQ, IQ 쑥쑥 종이 접기와 튼튼 영어, 논술 강좌, 다문화 프로그램, 미술 특강, 부모 심리학 특강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 독립문역 근처에 있고요. 이 설립 취지가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진아 학생의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던 이진아 학생을 위해서 만든 도서관,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독서, 요즘에는 사실 너튜브 영상이나 다양한 숏폼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 독서를 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래도 마음의 양식을 주는 독서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진아 기념도서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이 레이나가 부른 한여름밤의 꿀입니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 반 왜 말 돌리는데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쥐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네,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감기, 이 사람. 너를 기다리다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나는 개보다 못한가 봐. 개처럼 너만 기다리지만.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는 일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꼭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2023년 7월 28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쿨의 이재훈이 부릅니다. 제목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주말 되세요.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은 나 사랑